몇 년 전 여름,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여름 방학 여행을 계획했다. 우리는 스릴 넘치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유명한 한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곳은 오래전 한 가족이 살았던 집으로 그 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이후로 버려진 상태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귀신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 남겨두었다. 우리는 여름밤 늦게 그 폐가에 도착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리면 주변엔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시골길만이 이어졌다. 차가 오래된 나무 다리를 건너자 급격히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 폐가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가구와 낡은 그림들, 그리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우리를 맞이했다. 이상하게도 집 전체는 그러나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래된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누군가 최근까지 살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된 방도 있었다. 우리는 집 곳곳을 둘러보다가 다락방을 발견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문이 있었는데 문을 열었을 때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온몸으로 감쌌다. 다락방은 놀랍게도 꽤 넓었고 방 한가운데엔 커다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우리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한 가족의 사진이 가득 담겨 있었다. 모두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사진 중 한 장의 구석에 무언가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우리를 기억해줘라고 쓰여 있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의문의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고 다락방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들은 모두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지막한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누군가의 발소리 같았다. 아니, 분명히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우리 모두 공포에 질린 채 서로를 마주보았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다락방 문 앞에 멈췄다.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다. 우리를 기억해줘. 두려움에 떨던 우리는 그 말이 너무도 익숙해 놀랐다. 상자 속 사진에서 봤던 그 문장이었다. 순간 우리는 감각의 착각인지 사진 속 가족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한 친구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경고 소리를 질렀다. 빨리 나가자. 그 순간 문이 멋대로 열렸고 우리는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왔다. 문 밖으로 나와 보니 갑작스럽게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긴장된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우리는 차에 올랐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무겁게 흘러가는 시간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집으로 도착한 이후에도 그날의 경험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우리 안에 남아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당시 찍었던 사진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진 속에는 우리가 찍었던 풍경이 아닌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치 고인의 목소리처럼 사진 속 인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우리를 기억해줘.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폐가를 찾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을 통해 그 폐가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그 폐가의 비밀을 풀지 못했지만 이따금씩 그 집을 찾은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그 집을 떠나기 전 반드시 사진을 확인하라는 말을 전했다. 당신도 그 사진 속 인물을 마주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왔다.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에 지쳐 잠시나마 한적한 시골에서 여유를 갖고 싶었다. 우리 집은 작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고즈넉한 목조 가옥이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오래된 집이었다.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은 마을 잔치에 가셨고 나는 오랜만에 혼자 집을 맡게 되었다. 시골의 공기는 맑고 신선했고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나는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잠시 여유를 즐겼다. 이내 어두워지자 조금은 오싹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과거에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무서운 이야기들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이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우리 집. 주변엔 예전에 큰 저택이 있었고 그곳에는 한부유한 가문이 가족들이 살았다고 한다. 그들은 겉으론 화목해 보였으나 집안에서는 끔찍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집안은 몰락했고 오랜 시간 방치된 저택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되었다. 할머니는 우리 집이 그 유령 저택의 일부였다고 가끔 말씀하셨다. 그날 밤 나는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귓가에는 알 수 없는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나무들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창문 밖으로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게 단지 내 기분 탓이라고 여기며 이불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새벽녘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쿵쿵 쿵쿵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처음엔 부모님이 일찍 돌아오신 건가 싶어 괜히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소리는 끊겼고 다시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나는 잠시 동안 숨죽이며 소리를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금 불안한 마음에 나는 손전등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불을 켜지 않은 상태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특별한 것은 없었다. 돌아서려던 찰나 거실 끝 벽 쪽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순간 공포가 밀려왔지만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갔다. 거기엔 정적이 흘렀고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다. 다시 잠자리에 누웠지만 악몽이 계속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이전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혼자 있을 때면 이유 없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아침이 되어서야 부모님이 돌아오셨고 나는 밤새 못 잔 탓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께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놀랍게도 그는 나에게 같은 경험을 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평소에는 잊고 지내지만 가끔씩 그 기운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집에서 밤을 보내는 일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때 기묘한 경험이 종종 떠오르곤 한다.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지 아니면 정말로 전설 속에 무언가가 존재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다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 일은 단순한 공포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존재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명희라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밤이 되면 아주 조용하고 어두운 곳으로 유명했죠. 명희는 그런 분위기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도시에서 이 마을로 이사 온 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그녀는 마을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명희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집 주위에는 오래된 나무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길고 좁은 골목을 지나야만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바빴기에 명희는 대부분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명희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중 친구 미영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영은 마을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괴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그 괴담은 명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던 작은 정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정자에는 오래전 한 여인이 정절을 맹세하며 남편을 기다리다 그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영혼은 정자에 깃들어 있어 밤이 되면 짙은 안개처럼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본 사람은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여인은 집에 찾아와 창밖에서 나지기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기를 청한다고 합니다. 명희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정자 앞을 지나가야 했기에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정자 근처를 빠르게 지나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명희는 그 이야기가 점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둑어둑한 밤이 될 때마다 창밖에 그림자들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작은 소음에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희는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새 잠이 드니 갑자기 그녀의 주변이 흐릿해지며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현실과 구분이 가지 않는 꿈속에서 정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희미한 그림자가 그녀에게로 다가왔고 가까이에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도와줘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명희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끼면서도 꿈이 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창문 가까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창문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스산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창밖에 서 있는 것만 같았죠. 명희는 창문으로 다가가기 무서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희는 매일 같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여인은 더 선명해지고 있었고 명희에게 뭔가 전달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명희는 점점 더 겁에 질려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혼자서만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견딜 수 없게 된 명희는 친구 미영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미영은 그 여인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라는 충고를 명희는 용기를 내어 다시 정자로 갔습니다. 한밤중에 정자 앞에 서자 그녀는 그곳에 환하게 뜨는 달빛 아래 여인의 형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또다시 도와줘 라고 속삭였고 명희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집에 돌아온 뒤 미영과 함께 그 정자 근처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낡고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여인의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 흘러넘쳐 있었습니다. 명희와 미영은 그 내용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했고 마을 사람들은 작은 제단을 세워 여인을끼리는 작고 조용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결국 여인의 영혼은 평온을 찾았고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 그녀를 보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그 경험을 통해 한층 성숙해졌고 미영과의 우정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명희는 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그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은 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불가사의한 경험은 명희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